사막 위로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피어오르는 아랍에미리트의 수도 아부다비에서 한 남자가 악수를 건넙니다. 라마단 기간의 저녁 만찬인 이프타르 자리에 초대된 그는 두바이 쫑드 쿠키와 한과를 손에 들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그를 형제라 부르고 그 역시 상대를 형님이라 부릅니다. 언뜻 보면 오래된 친구 사이에 따뜻한 저녁 식사 같지만 이 두 사람이 나눈 대화의 무게는 대한민국 경제 지도를 바꿔놓을 만큼 묵직했습니다. 2026년 2월 26일 인천국제공항에 내린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기자들 앞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방산 분야 350억 달러 투자, 협력 300억 달러 총 650억 달러 이상의 사업을 함께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93조 원입니다. 대한민국 1년 국방 예산의 거의 2배에 달하는 금액이 단 한 번의 합의로 확정된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부에서 다루게 될 이번 계약이 단순한 무기 수출이 아니라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체질 자체를 바꿔놓는 전환점인 이유는 지금까지 어떤 방산 수출에서도 볼 수 없었던 구조이니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 거대한 합의의 전체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총 650억 달러 가운데 방산 분야가 350억 달러로 전체의 절반을 넘깁니다. 우리 돈으로 약 50조 원입니다. 나머지 300억 달러 약 42조 원은 인공지능과 원자력 발전, 그리고 문화 분야의 투자 협력에 배정됩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방산 350억 달러라는 숫자의 성장 속도입니다. 불과 석 달 전인 지난해 11월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했을 때 발표된 방산 협력 규모는 150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석 달 만에 이 금액이 2배 이상으로 뛰어올랐습니다. 150억 달러도 당시 역대급이라는 평가를 받았는데 그것이 350억 달러가 되었다는 것은 아랍에미리트 측의 한국 무기에 대한 신뢰가 그만큼 깊어졌다는 뜻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가장 핵심적인 성과는 양국이 체결한 방산 협력 프레임워크 양해각서입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기존의 방산 수출은 무기를 만들어서 팔고 끝나는 구조였습니다. 탱크를 만들어서 넘기면 거기서 거래가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번 양해각서는 완전히 다릅니다. 설계 단계부터 시작해서 인력 교육 그리고 납품 이후의 유지보수까지 무기의 전 생애주기에 걸친 협력을 약속한 겁니다. 쉽게 비유하면 자동차를 한 대에 파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 공장을 함께 짓고 기술자를 교육하고 정비소까지 운영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한번 팔고 끝나는 계약이 아니라 수십 년간 지속되는 동반자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가 포함되어 있는지 보겠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국가 간 보안 사항이라 세부 내용을 모두 공개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통합 항공 무기와 첨단 항공 전력, 그리고 해양 전력이라는 세 가지 축을 언급했습니다. 방산 전문가들과 증권가에서는 이 세 축에 해당하는 무기 체계를 구체적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통합 항공 무기는 한국이 자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인 청권이와 장거리 지대공 유도 무기가 유력합니다. 아랍에미리트는 이미 2022년에 청권이를 35억 달러 규모로 도입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그 규모를 훨씬 키워서 아랍에미리트 전역을 아우르는 통합항공망을 한국산 무기로 구축하겠다는 구상으로 풀이됩니다. 첨단 항공 전력은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와 무인기, 그리고 수리온 헬기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전투기의 첫 해외 수출이 이번 합의를 통해 가시화될 수 있다는 전망은 방산업계에 전율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해양 전력은 수상전투함과 잠수함 분야에서 한국의 대형 조선사들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합의가 터져 나오자 다음 날인 2월 27일 한국 증시에서 방산주가 일제히 급등했습니다. 하나시스템이 4.4%, 한국항공우주가 4.3%, LI진엑스원이 3.8%, 현대로템이 3.2%,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2.3% 올랐습니다. 시장은 이미 이 합의의 무게를 숫자로 반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렇다면 왜 아랍에미리트는 미국이나 유럽이 아닌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이 질문에 답하려면 중동 방산 시장의 지각 변동을 이해해야 합니다. 중동 국가들의 무기 체계는 상당 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냉전 시대에 구입한 서방 무기들의 수명이 다해가고 있고 새로운 안보 위협 앞에서 대규모 교체 수요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연간 국방비만 240억 달러이고 사우디아라비아는 803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 시장에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 전통 방산 강국들이 진출해 있지만 한국은 그들과 다른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가격 대비 성능이 뛰어납니다. 미국산 무기와 동급의 성능을 보이면서도 가격은 훨씬 합리적입니다. 둘째로 빠른 납기입니다. 주문에서 인도까지의 기간이 서방 경쟁국 대비 크게 짧습니다. 셋째로 기술 이전에 개방적입니다. 미국은 핵심 기술
이전을 극도로 꺼리지만 한국은 공동개발과 현지 생산에 적극적입니다.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한국은 중동 국가들에게 최적의 파트너로 떠오른 겁니다. 한국 방위산업의 성장 궤적을 돌아보면 이번 합의의 의미가 더욱 선명해집니다. 2022년 이전까지 한국 방산 수출은 K9 자주포와 TO10 계열 훈련기를 소량 수출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를 대량 구매했고 이것이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이후 한국 방산 4대 기업의 수주 잔고는 2020년 21조 원에서 2025년 10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5년 만에 5배가 된 겁니다. 2025년 방산 수출액은 연간 30조 원에 근접하며 사상 최대를 기록했고 한국은 세계 방산 매출 순위에서 독일에 이어 10위에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아랍에미리트와의 50조 원 합의가 더해지면서 한국은 세계 4대 방산 수출국이라는 목표에 성큼 다가서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에는 방산을 넘어서는 전략적 깊이가 숨어 있습니다. 원전 분야에서 양국은 바라카 원전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제3국 공동 진출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인공지능 시대의 전력 수요가 폭증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원전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한국과 아랍에미리트가 함께 다른 나라의 원전을 수출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아랍에미리트의 자본력과 한국의 기술력이 결합되면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 강력한 동맹이 탄생하게 됩니다. 인공지능 분야에서는 아랍에미리트의 대형 인프라 구축 프로젝트에 한국이 참여하기로 했고 정상회담을 계기로 투자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할 예정입니다. 물론 아직 넘어야 할 산도 있습니다. 양해각서는 최종 계약이 아닙니다. 강훈식 비서실장 본인도 이번에는 금액과 방향성 그리고 시기에 대한 합의를 봤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300억 달러 투자 협력의 구체적 내용은 5월쯤 발표될 예정이고 방산 분야 역시 세부 계약이 확정되기까지는 추가 실무 협의가 필요합니다. 양국은 격주 단위로 분야별 실무 회의를 진행하기로 했고 칼둔 아부다비 행정청장이 3월이나 4월쯤 방한해서 후속 논의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하지만 방향은 분명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국빈 방문지로 아랍에미리트를 선택한 것부터가 전략적 판단이었습니다. 방산협력은 안보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 간 최고 수준의 신뢰가 뒷받침되어야 가능합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자국의 하늘을 지키는 방공망을, 자국의 바다를 지키는 전투함을 한국에 맡기겠다는 것은 단순한 상거래가 아니라 안보 동맹에 준하는 신뢰의 표현입니다. 한국이 중동의 무기고가 되고 있습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에 청권 1을 수출한 것이 시작이었고 2024년 사우디아라비아, 2025년 이라크로 확대되더니 이제 350억 달러짜리 전 주기 협력이라는 전례 없는 단계로 진입했습니다. KB증권은 이번 양해각서가 한국 방산업의 위상을 한 단계에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단순 판매를 넘어 개발에서 유지보수에 이르는 전방위적 협력 체계를 구축했기 때문에 방산주의 가치 평가가 한 단계에 올라갈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93조 원이라는 숫자는 분명 거대합니다. 하지만 이 숫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이 무기를 만들어 파는 나라에서 한 국가의 안보 체계를 통째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나라로 격이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5월에 발표될 구체적 투자 내용과 이후 이어질 정상회담의 결과에 따라 이 합의의 진짜 무게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방위산업의 역사에서 2026년 2월 26일은 분명 기억해야 할 날짜입니다.